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곁에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합니다. 100을 가지면 200이 갖고 싶고 200을 가지면 1000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 욕심이 추진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눈을 가릴 때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욕심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 욕심 때문에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례 1.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남자.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한 자영업자. 2011년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박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10평짜리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해 7년 만에 월 순수익 8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고 직원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를 해도 되겠는데? 주변에서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야, 너 이 맛이는 전국구야. 아내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크게 한번 해봐요. 박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은행 대출 3억, 지인 투자 1억 5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을 끌어모아 강남에 대형 매장을 냈습니다. 100평짜리 인테리어에만 1억 5천, 주방 설비에 5천, 직원을 15명 고용했습니다. 오픈 첫 달 개박이었습니다. 줄이 건물 밖까지 늘어섰고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임대료는 매달 700만 원, 인건비는 1200만 원, 재료비 관리비를 합치면 매달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는 버티기 위해 수원 본점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야. 하지만 그 조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남 매장은 문을 닫았고 수원 본점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7년을 일궈온 모든 것이 단 18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박 씨는 지금 남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에 안 찼던 거예요. 욕심이 눈을 가렸던 거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 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가르면 남는 건 텅 빈 배와 후회뿐이다. 사례 2. 한 번만 더의 함정. 주식 코인 투자 중독으로 가정 파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뒤흔들던 그해 주식시장은 폭락했다가 폭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라 부르며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 씨도 있었습니다. 42세 중견기업 과장, 안정적인 직장, 두 아이의 아버지. 처음엔 정말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월급 중 50만 원만 투자해보자고. 그런데 첫 달에 80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만에 200만 원, 석 달 만에 500만 원. 이게 진짜구나. 그는 점점 금액을 늘렸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500만 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아내 몰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초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던 시절 그는 전 재산 5,500만 원을 한 코인에 몰빵했습니다. 처음엔 2배가 됐습니다. 1억 1천만 원.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더 오를 거야. 한 번만 더 기다리자. 그러다 폭락이 왔습니다. 반토막. 그래도 팔지 않았습니다. 또 반토막. 물타기 하면 돼.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건 9천만 원의 빚과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아내는 2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결국 잘렸습니다. 업무 중에도 핸드폰으로 차트를 보다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배 됐을 때 팔았으면 됐어요. 근데 더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번만 더가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번만 더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다. 욕심은 수익을 먹고 자라다가 결국 원금까지 삼킨다. 사례 3. 권력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 권력남용으로 몰락한 공직자. 권력은 마약과 같다고 합니다. 한 번 맛보면 놓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30년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최 씨는 지방의 한 공기업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지역 유지들이 먼저 전화를 했고 언론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법인카드로 가족 식사, 업무 차량으로 개인 용무. 그 다음엔 좀 더 커졌습니다. 공사 계약을 지인 업체에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잖아. 나 하나쯤이야. 그 생각이 그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5년간 총 12억 원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던 날 아침, 그는 출근하다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퇴임 후 받을 연금, 지역사회의 존경,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징역 4년, 추징금 12억, 퇴직금 전액 박탈. 그의 아들은 취업 면접에서 아버지 이름 때문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수감 생활 중 그가 면회온 아내에게 했다는 말.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권력은 빌려 쓰는 것이다. 내 것인 줄 알고 휘두르는 순간 그 권력은 반드시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사례사 형제를 적으로 만든 유산 싸움. 상속 분쟁으로 가족이 파탄난 실제 사례. 한 아버지가 숨을 거두며 남긴 재산은 아파트 2채와 땅 한 필지, 현금 2억 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김씨와 동생 김씨. 형제는 어릴 때부터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2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 뺐어? 내가 간비엄 다 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말이 돼? 각자의 배우자가 뒤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형수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재수는 말했습니다. 법대로 해. 당신이 왜 적게 받아야 해?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변호사 비용만 양측 합쳐 8천만 원. 법원은 결국 법정 상속 비율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쪽도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아파트 한 채를 가져갔고 동생은 나머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소송 동안 쌓인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서로 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같은 형은 없어도 돼. 아버지가 누굴 더 믿었는지 알잖아. 형제는 지금도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에도 각자 따로 성묘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두 아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웃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돈은 나눌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나눌 수 없다. 유산보다 값진 것은 함께 앉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형제다. 사례 5. 멈출 수 없었던 남자의 마지막. 끝없는 성취욕으로 건강과 가족을 잃은 CEO. 그는 스스로를 일하는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50대 초반의 중소기업 대표 정씨. 직원 200명, 연매출 300억. 20대에 맨손으로 시작해 일군 회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2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그의 욕심도 커졌습니다. 매출 300억을 500억으로, 500억을 1000억으로.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조금 쉬셔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입니다. 그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 이것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사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이미 이혼한 뒤였고, 아이들은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됐습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밤낮없이 키운 회사는 그가 없어도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회사는 나 없어도 사는구나. 내가 진짜 지켜야 했던 건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의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딸이 잠깐 병문안을 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무도 임종 자리에서 일을 더 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많이 사랑할 거리라고 후회한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걸리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 누군가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가게를 원하고, 더 많은 수입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많은 유산을 원하고, 더 큰 회사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 그 욕심이 내 곁에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 그것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 주인공 파움은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얻으려 끝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간 심장이 터져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에게 결국 필요했던 땅은 그를 묻을 2m짜리 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욕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